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차이나코드. 네,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사실 이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이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배게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군대를 또 어떻게 다녀왔는지 그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저도 좀 늦게까지 깨어있는 올빼미 조개이기 때문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 뉴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뭐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데 날짜를 세어보니까 한 1년 10개월 정도를 새벽 3시에 주 6일을 그렇게 일어나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항상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은 좀 몸에 익을만 한데 싶다가도 와 진짜 제가 아침에 욕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일어나면서 욕을 세상 힘들더라고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제가. 네, 욕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욕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의 필요성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이라면 알 것 같습니다. 차이나코드의 일찍 일어나는 새, K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찍 일어나는 거는 맞는데요. 제가 규칙적인 생활하고 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게 자는 시간이 매일 달라요. 저는 약간 일찍 일어나는 새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수면 부족의 아이콘이라고 소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항상 늦게 자고 그래서 이제 창백하셔서 그런지 뱀파이어 소리 있던데 이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어떨지 또 기대가 되는데 블링블링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뱀파이어면 영원히 늙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뱀파이어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 그러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잠보다도 끼니가 너무 불규칙적이어서 맞아요. 네, 늘 좀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약간 요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또 위장까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저희가 뭐 해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희도 이렇게 바쁘지만 이걸 보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요즘 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공부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자는 거랑 먹는 거만큼은 꼭 규칙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빨리 해야 할 일 시작해보죠.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대륙의 거대한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보미 씨.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게 뭘까요? 좀 아무래도 그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거를 싫어하는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우리가 왜 소개팅을 나가도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실전이었다. 하지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어떤 영화 장르 좋아하세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수줍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제가 하나 배워가네요. 네. 네, 남규 씨에게는 벌써부터 유익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중국과 참 많이 친해졌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대한 저희의 관심의 마음을 담아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준 인물, 중국인이 사랑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중국인 전체가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려면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이견이 없고 호불호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역사적 사건에 따라서 뭐 소소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또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소중하게 아끼고 있고 하는 것들이 중국인들에게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는 인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진진한 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열 손가락에 꼽힌 인물들을 중국인들이 왜 좋아하고 또 중국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기대감이 점점 상승하는 가운데 먼저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네, 13억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중국 인물 탑10 먼저 10위부터 7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0위, 바오정, 바로 포증인데요. 한국에서 판관 포청청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들 하고 무릎을 탁 치실 텐데요. 그렇죠. 이 중국 북송 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인 포증은 관료 생활하는 동안 공평하고 사사로움 없이 정치를 펼쳐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과중한 세금을 없애고 억울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해 주어서
청렴한 관리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네, 특히 포증은 진사에 급제를 했으나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관직을 사임할 정도로 그 효심이 극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국의 효녀 가수 현숙이 같다면 신기한 효자 판관 포증이 있었네요. 네. 박빙인데요? 9위, 바로 농구 선수 야오밍입니다. 한국의 스포츠 영웅을 꼽으라면 김연아, 박찬호, 박지성 선수를 꼽으실 텐데요. 네. 중국인들이라면 단연 야오밍을 외칩니다. 신장 2m 26cm로 걸어다니는 만리장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오밍은 이 정확한 슛과 빠른 패스로 인정받는 자타공인 아시아 최고의 센터인데요. 자국 리그와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한 야오밍은 2002년 NBA에 진출한 최초의 중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구기 종목이 취약한 아시아에서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됐다는 점 중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하겠죠. 그렇네요. 8위, 차오차오 조조입니다. 그렇죠. 출중한 지성과 결단력, 탁월한 용병술, 감수성이 풍부한 성품 등을 발판으로 실력자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요. 정치적 수완도 뛰어났고 경제도 잘 다루는 데다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탁월해서 수많은 인재를 거느리면서 천하를 호령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조는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지금 중국 사학계에서는 조조를 다시 재평가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자, 7위는 너무나 유명한 공즈, 공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친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공자는 약 2,500여 년 전 인물인데요. 현대에 와서도 공자는 소크라테스, 예수, 부처와 함께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학문적, 정치적 영향력은 오히려 호세에서 빛을 발하게 돼서요. 유교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말기의 유럽에서는 철학자라고만 써놓으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키는 걸로 이해를 했지만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른 수식어 모조리 생략하고 아들자, 즈라고만 적어놓으면 공자를 뜻했다고 하니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네, 저는 처음부터 이분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너무 반가운 이름이 나왔어요. 판관 포청천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이디인가요? 네. 제가 이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막 중드 같은 거를 보시는 걸 봤는데 그 막 까만 얼굴에 또 초승달이 이렇게 박혀있는 거 맞아요.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기억나요. 그 판관 보천천 뭐 하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인물 10위에 꼽혔네요. 네. 네, 이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에 방영될 때 저는 이제 저는 아주 어린 시절, 근데 저는 아주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동네에만 나가면 아이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 작두를 데려가라 막 이랬던 기억이 막 나네요. 유행어로. 네. 중국인들한테도 그 드라마가 인기였나요? 네,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인데요. 특히 중국의 관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해도 어딜 가도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청렴함을 가진 포증의 인물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죠. 네. 자, 이어서 8위와 7위는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조조와 공자가 꼽혔는데 이게 뭐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는 많이 접해본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는 저희가 알지 못하거든요. 중국인들한테는 이게 좀 다른가요? 네, 제가 어떤 이제 속담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说曹操曹操到 说 说曹操曹操到 说는 말하는 거였잖아요.曹操는 조조였어요. 조조를 말하면曹操조조가 到 온다 이 말이 있거든요. 한국은 왜 우리가 막 야, 보미가 이렇게 했는데 보미 씨가 딱 오면 그 뭐라고 얘기하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 속담을 중국인들은 조조도 조조 말하면 온다. 그러니까 중국인에게 호랑이 같이 뭔가 되게 경외감을 주고 네 그런 이제 인물이 조조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역사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삼국지의 진정한 주인공은 조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이제 공자는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그쵸. 너무나 중국을 좀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 나왔지만 아들 자만 딱 있어도 자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친구 애기들도
한자 하나도 모르고 아주 꼬맹이일 때부터 즈유에 이렇게 뭔가 얘기해요. 그게 이제 자왈, 뭐 효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쌍연시응 삐요워시.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반드시 스승이 여기 계시네요. 스승이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계시겠죠? 아이고, 네. 아니. 아무도 나한테 안 네. 했지. 세 사람이라 가지고. 네. 네, 이렇게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만 봐도 시대를 막론하고 또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인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6위부터의 순위도 더욱 궁금해지네요. 13억 중국인의 사랑을 받은 인물 탑 10, 6위에서 3위까지 지금 바로 보시게요. 6위는 아뷰 리샤오롱 맞습니다. 리샤오롱 이소룡입니다. 194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이소룡은 브루스리라는 이름으로 중화권을 넘어 미국에서도 활동을 했는데요. 절권도의 창시자로도 알려진 그는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무술가이자 문화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닌 실전 무도를 익힌 당대 최고의 무술인 중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소룡이 떠난 지 벌써 45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는 중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젊음과 도전 정신, 그리고 강인함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노란색 트레이닝복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어렸을 때 많이들 입고 다니지 네, 않았나요? 맞아요. 5위는 하우디, 한무제입니다. 중국 한나라의 제7대 황제였던 한무제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치를 이어갔는데요. 나이는 어렸지만 즉위 직후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뛰어난 전략으로 문, 무 양쪽에 큰 업적을 세워 한나라를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대국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 위대한 업적에 빛나는 중화 제국의 군주로 예로부터 많은 중국인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4위는 루슌. 루슌, 노신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작가입니다. 낡은 전통과 암울한 중국의 현실을 고발하는 소설로 사랑을 받았고 그 절정기에 나온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은 중국인의 국민성을 비판한 작품으로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계몽소설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시대의 병폐를 지적하고 민중을 계목하는 도구로서의 소설을 남김으로써 문학가, 사상가, 혁명가의 크나큰 역할을 다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루슌이 쓴 소설이 중국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루슌이 세상을 떠난 지 22개월 뒤에 나온 루슌의 전집은 마오쩌둥이 전쟁 중에도 가지고 다닐 만큼 애지중지했다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3위는 반가운 얼굴이죠. 마윈 회장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마윈 회장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창업해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내며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여 중국 최고의 부호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에겐 단연 롤모델로 꼽히는데요. 162cm의 키에 몸무게는 45kg. 네, 작은 거인 마윈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6위부터 3위까지의 순서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네. 6위부터 굉장히 강렬한데 이소룡은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이 예능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아뷰 하는 모습만 보신 분들은 우스꽝스러운 인물인 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겠지만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진짜 영화 같은 인생을 사신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소룡이 영화인이기도 하지만 실전 무도를 익히고 절권도를 창시한 무술인이기도 한데요. 이 두 가지만으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무술을 배우기에는 치명적인 신체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네, 한쪽 다리가 다른 한쪽에 비해서 2.5cm나 짧았다고 차이가 많이 하고요. 나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눈도 정말 지독한 근시여서 가까운 곳의 사물을 구별하는 일조차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게 불리한 신체 조건들을 본인 스스로 다 극복해 나갔던 거죠. 멋있네요. 네, 그리고 이소룡이 이게 처음부터 유명했던 게 아니죠. 할리우드 진출이라는 꿈을 안고 미국을 건너가서 공원 벤치에서 자면서 노숙도 해보고 또 버스 안내원,
음식 종업원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어려운 꿈을 또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 최고의 스타가 된 이후에도 그의 몸을 사리지 않은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이소룡은 리얼리즘에 대한 집착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촬영 중에 실제로 코브라를 사용해서 좀 물리기도 하고 온갖 무술 액션씬을 직접 소화하느냐고 몸이 망가져서 기절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그의 열정에는 브레이크가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게 33세 되던 해에 세상을 또 떠났다고 하네요. 진짜 한 가지 꿈을 위해서만 달려온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이소룡이란 지금은 어떤 존재로 남아있나요? 전설이죠. 네, 중국인들한테 이소룡은 전설로 남아있고. 그 말이 딱 맞네요. 그쵸. 네. 그 좀 젊은 나이에 별세를 했다는 게 정말 최고의 인재가 굉장히 아쉽게 떠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소룡을 칭하는 수식어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영혼의 승부사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4위를 봤더니 루신이라는 작가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작가 이름은 많이 모르실 수 있어도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은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 루시는 중국인들의 계몽 운동을 이끌어낸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루신의 작품에는 루신이 그토록 바꾸자 했던 당시 중국인들의 생활과 사회상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중국인들의 문화와 생각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인들이 마오쩌둥의 어록,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하는 게 이 루신의 어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어록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地上本没有路，走的人多了就变成了路。 네, 地上本没有路，走的人多了就变成了路。 진짜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이었죠, 남규 씨?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받아서 말을 못 잇겠어요. 네. 설명해 주시죠. 원래 땅 위에 길은 없었대요. 가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저 말.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이렇듯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요. 또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뭐 중국인들도 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루신의 책을 13억 중국인의 교과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진짜 어디 가서 와, 나 이 정도면 중국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자랑하고 싶어질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중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진짜 1, 2위는 어떤 인물들이 정해졌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인물 탑10, 그 대망의 1위와 2위 후보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중국의 혁명을 이끌어낸 위대한 2인자로 꼽히는 쪼은라이, 그리고 신출 귀물 정치, 군사력의 명석한 전략가 쭈거량, 제갈량이죠. 네, 이중 13억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인물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바로 쪼은라이입니다. 그렇죠. 이 쪼은라이는 업적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했고 발전을 주도했다는 가장 큰 업적과 함께 외교와 협상의 귀재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외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게다가 쪼은라이는 중국의 경제, 과학 발전에도 큰 공을 세운 인물인데요. 그가 총리로 재직하던 당시 중국의 농공업 제품 생산량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중국의 발전을 한 발자국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결코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성실함과 온화함으로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아쉽게도 2위를 차지한 인물은 바로 쭈거량, 제갈량이죠. 그의 군사, 정치적인 전략도 물론 뛰어나지만 대를 잇는 끝없는 충성심은 전매 특허, 천문, 지리, 정치 등에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너무나 초라했던 유비를 총나라 황제까지 올려놓는데요. 이로써 제갈량은 후대에까지 길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답니다. 쭉.
네, 제가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우언라이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오늘의 1위에 당첨이 되셨네요. 네. 그런데 왜 1인자도 아니고 위대한 2인자라고 하는 건가요? 네, 아까 나왔던 이 조울라이의 가장 큰 업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울라이는 마오쩌둥을 앞세워 1인자를 이제 마오쩌둥으로 놓고 중국의 혁명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네.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자신보다는 마오쩌둥이 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사실 이 마오쩌둥이랑 저우얼라이가 공산주의 운동가로 처음 만났을 때는 저우얼라이가 더 위에 있는 위치였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오쩌둥이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대중들이랑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 공산화에는 이 사람이 더 잘 어울리겠다면서 뒤에서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저우언라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저우언라이는 좀 어떤 존재로 남아있나요? 뭐 중국인들에게 거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국이라는 사상 혹은 그 정신적 기둥 자체를 만들었던 분이어서 그래서 아마 더욱더 이 저우얼라이가 1위에 또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위인 포증부터 1위인 저우얼라이까지 13억 중국인이 사랑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자, 중국 사회 전문가이신 두 분은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사회 전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존경하는 인물도 소개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나중에 중국, 중국어 관련해서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를 좀 뽑아라 했을 때 페이 이름도 좀 이렇게 랭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중국인들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그 국가의 자부심으로 삼을 만한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 또 공산당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 만한 분들인 것 같아서 오히려 역사 공부도 되고 되게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사회 전문가 두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알아본 인물들을 통해서 중국의 역사를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10명의 인물 외에도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인물 정말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학교 기숙사 외국인이 쓰는 기숙사랑 그다음에 중국인이 사는 기숙사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학교 이제 기숙사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중국인 기숙사. 학식을 먹을 때 집에서 갖고 온 김치를 먹습니다. 여기가 저희 학교 이제 기숙사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입구를 들어오면 이 많은 중국인들이 다 여기 중국인 기숙사. 여기까지가 중국인 기숙사고 이제 이쪽이 외국인 기숙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이쪽으로 가고 중국인들 지금 보시면은 다 이제 이쪽으로 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네 기숙사 엘리베이터에 지금 원래 제가 살던 데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빨래. 그 다음에 저쪽이 이제 요리하는 15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에 거의 한 15개 정도의 방 그 정도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깔끔한 이 정도만 네 침대에 그냥 있고 침대가 2개고 책상이 2개고 그다음에 여기 뭐 세면대 이렇게 여기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근데 참 별건 없죠. 그다음에 여기 옷장
그냥 이런 식이 끝입니다. 그래도 또 불은 꺼주고 나가야겠죠. 앰프시네. 되게 방탄소년단. 되게 한국인들에 대한 그게 되게 높아서. 헤이. 네, 이제 학식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식입니다. 여기가 학식이고요. 저는 항상 학식을 먹을 때 집에서 갖고 온 김치를 먹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먹는 마라탕집. 이렇게 원하는 재료를 바구니에 넣어서 그 그람수를 재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음식이죠? 죽이에요. 아, 죽하고 이것만 다이어트 식품인가요? 아, 입맛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죠? 이 정도면? 5원. 5원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800원? 한국 돈 800원에 한 끼를 이렇게 먹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일단 제 김치를 여기다 놔두고 제 거 나온 것 같습니다. 这是我的. 아, 네, 이게 제 겁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먹으면 네, 일단 그러면 저는 먹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또 학식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아무래도 중국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식이 좀 여러 곳에 학식이 있어요. 한 저희 학교만 해도 한 5개 정도 있고, 근데 거의 웬만하면 중국 음식 같은 거여서 맵고 짜고 막 이런 거여서 조금 중국 음식이 만약에 잘 안 맞으시는 이제 한국 분들이나 제 친구도 잘 못 먹거든요. 상차이나 이런 고수 같은 거. 근데 저는 다 잘 먹어서 엄청 잘 먹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중국 와서 10kg가 쪘습니다. 다 기름지고 짜고 막 이래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